재판 공개 원칙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원칙이자 현대 문명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는 원칙입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판을 공개해야 한다는 관념은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재판 공개 원칙은 원래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였는데요. 근래 들어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재판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재판 공개의 원칙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라는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각국이 재판 공개 원칙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재판 공개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살펴보고 그 긍정적 효과를 살리면서 부정적 효과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장님, 우선 재판 공개 원칙이라고 하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연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 여러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재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본인과 직접 관계된 일이 아니어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법이 공정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알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유익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재판이 공개되면 소송에 관계된 사람들은 사생활이나 중요한 정보가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되어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꺼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에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고려하면 이러한 양측면이 더욱 부각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재판 공개에 관한 논의의 수준은 어느 한쪽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고 전반적인 상황을 망라한 그런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재판 공개 전반에 관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재판 공개 원칙이 구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거기서 유용한 시사점을 얻고 향후 구체적인 논의의 틀을 제공하고자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범위가 좀 넓어 보이고 막연한 느낌도 드는데요.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셨는지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헌법은 법원의 심리합 판결은 공개돼야 한다고 해서 재판 공개 원칙을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특별히 따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작용을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이해됩니다. 이런 취지는 세계 공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재판 공개 원칙이 구현되는 모습은 각양각색입니다. 각국의 사회문화적, 규범적 배경이 다른 데서 오는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인데요. 기술 발전의 성과를 수용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앞서 말한 헌법 규정은 법정에서 일반인이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의미라는 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실질적인 재판 공개를 확대하자, 즉 법정이라는 공간을 넘어서서 재판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법정 밖에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자는 요청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판결문의 온라인 공개, 나아가 소송 기록의 공개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엔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재판을 중개하고 있지요. 우리 사법정책연구원에서도 과거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낸 걸로 아는데요. 예, 저도 보았습니다. 재판 중계방송은 법정 방청을 허용하는 것을 직접 공개라고 하는 것과 대비해서 간접 공개라고도 하고 재판의 외부적 공개라고도 하는데요. 재판의 공개를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직접 공개, 간접 공개와 보도, 재판 기록의 공개, 재판 관련 정보의 공개로 분류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유용한 견해라고 생각되고요. 보고서에서는 직접 공개, 간접 공개와 보도를 묶어서 심리의 공개 혹은 절차의 공개라고 크게 분류하였고 재판 기록이나 재판 관련 정보의 공개는 기록의 공개로 크게 분류하였습니다. 재판 중계방송은 과거 영미에서조차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영미법계, 대륙법계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허용 범위를 점차 넓혀나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재판중개방송은 법정이라는 공간을 넘어서 사실상 재판 당사자가 여론의 장에서 재판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 같은 최고법원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생활과 개인정보, 초상권 침해의 문제들도 풀어야 할 숙제들인데 기술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기도 하죠. 이런 문제들은 사실심을 담당하는 하급심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법원이 주도하는 재판중개방송은 정보 왜곡을 막고 국민에 의한 재판의 감시라는 재판공개 원칙의 취지를 구현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법원이 주도해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수의 공익적 사건에 대해 재량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부장님. 판결문의 온라인 공개는 어떤가요? 이미 소송법 개정으로 행해지고 있지 않나요? 판결문의 공개는 절차의 공개가 아니라 헌법상 재판공개 원칙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에 이른 이유가 적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하급심까지 원칙적으로 모든 판결문이 온라인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 판결문은 확정된 사건만 공개되는데 미확정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되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또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열람하려면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폐지하자는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재판 공개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포함해서 판결문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이나 무분별한 사생활 정보, 개인정보 축적을 통한 남용 위험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도 전면적인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판결문을 제외한 소송 기록 공개는 어떤가요? 다른 나라에서는 누구나 소송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가장 차이나는 지점이 바로 판결문 외에 소송 기록 공개에 관한 태도입니다. 영미법계에서는 헌법상 공개 원칙이 소송 기록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서 공개를 명한 판례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반면 대륙법계에서는 기록의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대체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차단하고 당사자가 재판받을 권리를 사실상 침해당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우리는 확정된 사건의 소송 기록만 일반 공개되는데 이는 절충적인 태도로 보입니다. 미 연방의 경우에 전자소송 시스템과 기록 공개 시스템을 연계해서 원칙적으로 모든 소송 기록을 미확정 사건도 포함해서 온라인 공개하고 있는데 열람에 대해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적정한 형사사법 운영, 법률 데이터베이스 회사에 의한 정보 독점 및 남용 위험 등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부장님, 그렇다면 연구 책임자 입장에서 판결문을 제외한 소송 기록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칙적으로 공개를 확대하는 방향이 맞다고는 생각해요. 전자소송 시대를 맞아서 물적 여건만 갖추어진다면 미 연방처럼 전자소송 시스템과 공개 시스템을 연계시켜서 온라인 공개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다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그에 대한 대비는 미리 또 충분히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정보 등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비용 분담 문제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또 미확정 사건의 기록 공개는 보고서에 쓴 대로 정말로 신중히 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본은 대륙법계임에도 불구하고 확정되지 않은 민사사건 수송 기록을 제3자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이걸 열람한 네티즌들이 온라인에서 소송 당사자나 변호사를 비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교사의 사례로 참고할 만하지요. 형사소송 기록의 경우 검사가 열람을 제한하면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면 이를 다툴 수 없는데 언론 보도 등 공익적 사유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소송 기록 열람 제한을 다툴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공개를 촉진할 필요성은 형사소송의 경우 더 크기 때문이죠. 헌법이 재판 공개 원칙을 정한 109조 외에 특별히 형사 피고인의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27조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죠. 보고서를 보니까 재판 공개를 둘러싼 논의를 정리한 부분이 인상 깊더라고요. 특히 재판 공개로 인해 증진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을 공개 이익과 비공개 이익의 상충 관계로 표현한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공개의 이익은 재판의 공개로 증진되는 이익을 말하고 대표적으로 국민의 감시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측면과 국민이 법을 해석 적용하는 재판을 관찰하고 토론의 장을 형성해서 입법자에게 적절한 입법을 요구하는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하는 측면을 둘 수 있습니다. 비공개 이익은 반대로 재판 공개로 침해되는 이익을 말하고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사생활정보, 영업비밀, 국가기밀이나 수사기밀, 보호가치 있는 정보가 누설될 위험을 들 수 있어요. 상충관계라고 표현한 것은 예컨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익명화 조치를 하게 되면 판결문을 열람하는 사람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할 수 없게 돼서 재판이 공정했었는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겠네요. 결국 구체적인 공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 결정자가 상충하는 가치의 중요성을 형량하는 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구성원의 가치 선택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또 연구 책임자로서 절차의 공개 측면에서 재판 공개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공판 중심주의, 구술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서면 심리 위주로 진행되어서는 제3자 입장에서 재판의 실질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이래서는 재판 공개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새 재판 지연 현상 때문에 신속한 재판만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데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재판을 하는 것이 곧 헌법상 재판 공개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끝으로 연구 책임자로서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보고서이고 재판 공개 원칙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다루었다고 자부하는 만큼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렵게 보고서를 작성하신 만큼 제안하신 개선안들이 정책으로 실현되어 우리나라 재판 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등재된 연구보고서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